안녕하세요. 단독주택에서 나물들도 키우고 마당에 꽃도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네도 달아주고 여름에는 튜브를 놓아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에 사는 꿈들을 다들 꾸실 거예요. 오늘은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시골 같은 분위기를 내는 서울의 끝자락 강동구 암사동의 단독주택 한번 보러 왔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오른쪽 왼쪽 다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있죠. 약간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블록이 그렇게 작진 않아요. 집들이 꽤 많이 있는 동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이 골목 안쪽으로 가시면 제일 안쪽에 있는 집이고요. 집 주위부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가 100평 정도 되고요. 주택이 있는 토지 주변으로 농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260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는 건이고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도 23장 정도 나오는 등기부 등본만 보면 이 물건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물건이에요. 제가 끝까지 보시면 경매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오늘 확인해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경매 물건 보는 법 조금 업그레이드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감기가 걸렸는지 목이 좀 많이 가라앉고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부분 정말 죄송한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에 개가 좀 많이 짖었던 집이 경매에 물건으로 나온 집이고요. 그 마당 쪽으로 해서 주택은 찍을 수가 없었어요. 이 길이 지금 주택 뒤편으로 있는 약간 야산? 낮은 야산 같은 게 있고요. 야산 초입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초입 부분에 바로 물건하고 같이 붙어있는 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 뒤쪽으로 토지가 이렇게 1번, 2번 해서 토지가 붙어 있고요. 이 부분까지 일괄 매각권입니다. 뒤편에 토지가 이렇게 펜스로 쳐져 있고요. 그물망 되어 있죠. 그물망 안쪽으로 보시면 주택 뒤쪽이에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 밭 고랑들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보면 밭 고랑을 이렇게 해놓은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게 해당 주택이고요. 뒤편 뒷산 올라가면서 뒤편에 토지들 계속 찍고 있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한 바퀴 돌아서 이쪽 반대편 모습인데요. 반대편에 보시면 앞쪽으로 주택들 보이는 그 뒤에 지금 초록색 그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된 물건입니다. 이쪽 뒷길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넘어가면 다시 앞쪽에 있는 주택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다음으로 물건에 대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93-7 외 세 필지가 있고요. 토지 면적은 366.93평이고 건물은 118.3평이에요. 감정가 33억 6,135만 5천원이고요. 신건으로 해서 24년 7월 22일 33억 6,135만 5천원으로 신건 시작했었는데 2번 유찰이 되었고 변경이 이번에 변경이 또 되었어요. 처음에 변경건이 24년 10월 11일 변경건으로 이때 기일 변경을 했거든요. 기일 변경. 이게 기일 변경이 뭐냐고 하면 이 채무자가 기일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경매 금액이 낮다거나 본인이 경매로 넘기지 않고 팔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일 변경을 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기일 변경은 2번 정도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기일 변경이 되고 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월에 기일 변경건이 1월에 날짜가 잡혔고 기일 변경건은 보통 2달 정도 텀을 두고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기일 변경건 1월로 날짜가 잡혔었는데
다시 1월에 기일 변경을 해서 늦어도 4월 정도에는 물건이 다시 기일이 잡힐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기일 변경하는 건은 2번 정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건 주소 한번 확인해 봤고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 확인했잖아요. 이런 물건이 주 건물 외에 여러 필지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되게 좀 생각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경매지에 나와 있는 매각 물건 현황을 쭉 살펴보세요.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는지 쭉 한번 보시고요. 이 물건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내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시는데, 제가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들어보시고 이 부분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따라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 처음 할 때는 일단 임차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확인되는 내용이 없어요. 조사된 임차인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권리 분석할 게 없고 정말 땡큐인 물건이에요. 아무리 복잡한 등기부 등본이라 그래도 내가 볼 거는 일단 임차인 먼저 보시고요. 임차인은 이 물건은 없는 건으로 확인돼요.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을구에 있는 권리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매각으로 인해서 어떤 게 소멸되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되겠죠. 경매 관련 내용을 법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보시면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건에 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건 경매에 낙찰 받으시는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다음에 91조 3항을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후순위 권리들은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내용이에요. 내 선순위 위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채권이 잡혀 있거나 이런 가압류가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임차권 포함해서 다 소멸한다는 내용이고요. 91조 4항에 보시면 제3항의 경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게 선순위에 있다고 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해야 될 부분,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경매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치권이거든요. 유치권 걸려있는 물건은 입찰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엔 첫 번째 임차인 업적, 두 번째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선순위 권리로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당권만 남아있는데요. 저당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내가 얼마에 받던, 내가 10원에 낙찰을 받던 20원에 낙찰을 받던 그렇게 낙찰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금액이 적게 받아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다 소멸하는 부분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물건의 권리 분석 마지막에 왔습니다. 항상 경매지 보시면 임차인 보시고 을구에 있는 권리들 보시고 주의사항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주의사항에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필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연하게 경매 물건의 입찰가 산정은 어떤 물건이나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의사항은 물건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물건의 경우에 다른 곳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물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 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 부분을 제출해야 돼요.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부분, 키포인트 확인하셨죠? 그럼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발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 오늘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라는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내용으로 발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농지라고 하면
이런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정 지목 이렇게 나와 있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발급 대상이죠. 농지 취득 증명 발급 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해요. 근데 이 부분 상속이나 국가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발급 신청은 읍장 또는 면장, 시구 읍면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강동구예요. 구청에서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실이 걸려서 발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발급이 되는지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농지 취득 증명의 발급해서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농지 취득 증명 발급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엔 접수일로부터 7일이에요. 단서에 따른 농업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 농장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7일이 정말 빡빡한 기간이에요. 우리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일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라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날짜예요. 날짜가 똑같이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 빡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먼저 잘 하시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엔 강동구청에 먼저 문의를 하셔서 이런 건으로 경매 입찰을 하려고 한다. 낙찰을 받게 되면 농취증이 7일 안에 발급이 되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서류가 잘못되어서 발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서류를 내고 낙찰을 받게 되면 바로 처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좀 빨리 처리해주는 시군구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강동구청뿐만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구 읍면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가능한지, 며칠 정도 걸리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입찰 보증금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에 있는 행정사나 법무사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가 너무 타이트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너무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꼭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꼭 이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물건 제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입찰 기일이 잡혀 있어서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 끝내고 주변 시세까지 확인해 드리려고 했으나, 현재 입찰 기일이 연기가 된 건이라 그 부분까지는 오늘을 촬영하지 않았고, 이 물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이 물건의 입찰 기일이 잡히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목소리가 너무 좀 터지고 좀 쉰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 좀 듣기 불편하셨을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짧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동구 암사동의 단독주택 경매건 이야기였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이 좀 많이 돌죠? 전 독감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목이 계속 잠기고 좀 아프거든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